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 전화선, 통신선 복원 또는 복구라고 할까요? 일단 복원 제대로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으니까 복원이란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원이란 말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원상태로 돌아가 보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지령선에 불과합니다. 그 교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개통했다 해가지고 지금 수세에 몰려있던 민주당 세력이 격하게 환영하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격하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세력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잘 됐다, 그 전화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원혼을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북한 이념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허우대는 좋으나 심장, 그리고 정신, 영혼 이런 분야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한의 대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여기서 총체적이라고 할 때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철학적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는 부분은 문화적 부분과 경제적 부분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 무기인 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권 지도부가 거의 모조리 김정은에게 투항한 꼴입니다. 김정일 주의자를 숭상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적화는 왜 안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이 대한민국의 영혼이 넘어간 건 아니고 정권의 영혼이 넘어갔는데 이게 가만두면은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영혼을, 국민의 영혼을 야금야금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내년 3월 9일 되면은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국내 반응을 다 예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어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7일을 저자들은 민족 반역의 남침 및 휴전으로 끝난 그날을 뭐라고 기리고 있느냐? 전성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전성절이랍니다. 그것도 황당무계한 거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이 어제 7월 27일 휴전 68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우리가 전성절로 기려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전성절은 자신의 민족 반역전쟁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선정 순동술이고 7.27 휴전이야말로 전성절로 기려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 특히 문재인 정권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한탄만 하고 민족상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문재인은 내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준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17년에 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틀입니다. 문재인의 머리에서는 이 6.25와 6.25 전단계를 보는 시각이 거의 100% 김정은 정권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이념을 결정을 합니다. 그 이념이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런 인식과는 별도로 6.25는 왜 이긴 전쟁이냐?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이승만의 지도하에서 그리고 국군의 사생결단적 투쟁 속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승만의 표현대로라면은 남녀노소가 짝대기 돌멩이라도 잡고 나와서 이기겠다는 그 결심 속에서 열흘을 버티는 사이에 1대3으로 열흘을 버텼습니다.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세력과 1대3으로 버티는 사이에 UN 안보리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때 스탈린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도록 만들어서 양쪽 힘을 빼려는 그런 다른 대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7월 5일에 남침 열흘 뒤 7월 5일에 미국 24사단의 선발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 근방에서 북한군과 교전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파병을 했습니까? 열흘 만에 파병했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늦었다면 우리는 졌습니다. 이 빠른 파병을 만들어낸 이승만, 트루만,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 참 새 어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아닐까요? 문재인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세 사람 아닐까요? 자, 그런 사이에 미국이 포기했던 대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전쟁의 군수창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나토가 군사동맹국으로 결속이 됩니다. 그리고 서독을 재무장시킵니다. 서독을 완전히 농업국가 수준으로 무장 해제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트루만 행정부, 이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사비를 대폭 증강시켜서 한 4배 올립니다.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합니다. 경제가 허약한, 경제력이 도저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소련 동구권이 결국 그 4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해체돼 버리죠.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 소련권의 해체에는 또 우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서 동구 공산권 해체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동구 공산권 패배의 끝과 시작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7월 27일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7월 27일 김정은이가 대남 공작에 이용하고 그 공작을 격하게 환영하는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6.25 남침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이 세계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반역 세력들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반역 세력 때문에 일찍이 끝장내야 할 6.25를 아직 우리가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종전선언 하자고 합니다. 문재인 세력은 종전선언 하자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사기고,
이게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겠다는 수작입니다. 종전선언은 언제 합니까? 전쟁의 원인을 종결시켜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응유한 6만 명의 국군포로, 불법 응유입니다. 국군포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김정은 정권이 사라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자가 살아있는데 무슨 종전선언입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모릅니까? 종전선언 했다. 평화가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북한의 민족 공조의 이름으로 마음껏 퍼주자. 이제 한미동맹 필요 없다. 핵우산 필요 없다. 이것 아닙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종결편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자들이 내년에 평화쇼를 펼치면서 표를 달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6.25의 승부가 결판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 국민들까지 다 합치면 300만이 죽어서 6.25 남침전쟁을 치렀는데 그 덕분에 세계가 안전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크게 밀리고 있다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내년 3월 9일 선거는 무슨 선거가 되겠느냐? 그건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워털루입니다. 워털루 결전을 하는 겁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시대가 한 15년 만에 종식을 가져오듯이 이번에 3월 9일 결전은 한반도의 워털루 전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져서 또 한 번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정권이 등장한다면은 그 5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지 모릅니다. 회복 불가능한 어떤 체제나 어떤 물체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선박으로 말하면 한 30도 정도 기운다든지, 여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는 다르지만 30도 정도 기울어 버리면 초인이 조종관이나 아니면은 조타를 해도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 변곡점이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 9일을 그렇게 설정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하는 심정으로 한반도의 워털루 전투에 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은 단결하고 있어요. 여권은 권력을 가진 쪽이니까 단결하기 쉬운 면은 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은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권력이 없는 도전자입니다.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같은 분은. 그러면은 상대보다 한 10배, 20배의 투지가 있어야 되죠. 악착 같아야 되죠. 근데 요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특히 제가 지금 유럽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준석 씨는 여당처럼 행동합니다. 챔피언처럼 행동해요. 느긋해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증거가 절박하면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단결하게 되어 있어요.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미도 인간처럼
내부 투쟁을 많이 하고 권력 투쟁을 하고 암살도 하고 쿠데타도 하는데 전쟁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싸우다가도 더 큰 적이 나타나면 뭉친답니다. 뭉친 다음에 공동의 적과 싸우고 나서 다시 싸운답니다. 지금 이 범야권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개미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바로 여기 자주국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의 보수 세력은 자주국방론자입니다. 제가 자주국방이라고 했을 때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그건 뭐 자주국방을 선언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단독 남침하면 우리 힘으로 싸운다. 그러나 북한이 중공이나 소련의 힘을 받아서 남침했을 때는 우리는 미군과 함께 싸운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철학이었습니다. 즉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한다. 자조정신이 앞서야 된다. 이거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대전략이었습니다. 이 자주국방을 잊어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주국방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정신적 타락은 없습니다. 자주국방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국방비 조금 덜 내겠다. 위험한 지역에 자녀들 안 보내겠다 하는 요런 꼼수죠. 꼼수로 몇십 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보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예가 어제 이 여당의 반응이야 뭐 환호작약이죠. 그러나 범야권의 주요 인물들의 반응에는 그냥 논평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신문사 논설가가 야권 후보들을 대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지금 논평하고 있을 때입니까? 싸울 때 아닙니까? 싸운다는 것은 뭐죠? 논평도 싸우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은 정책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광장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진 행동만으로 정권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역시 승부는 거리와 광장에서 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논평하고 언론에서 받아서주면은 기분 좋아하는 이 수준으로 과연 지금 1대3으로 불리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3월 9일에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길 수 있느냐? 1대3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6.25 남침 때도 이승만은 1대3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혼자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과 싸웠습니다. 그 열흘 뒤에 유엔군이 옴으로써 1대3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문명 세계를 업고 저들을 압박하게 되어서 그 전쟁을 사실상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어떠냐? 이번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누구와 상대합니까?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과 상대해야 됩니다. 1대3입니다. 1대3. 1대3으로 싸우려면은 처절한 투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에 의존해서 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과 정책과 그리고 선전수를 갖지 못한 이 범야권 세력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가지고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박진 이런 분들 논평만 하지 마십시오. 논평도 필요합니다. 논평만 하지 마시고 논평할 시간에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동단결하고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드루킹 사건 유죄 확정과 관련해 가지고 범야권 후보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왜 이준석, 국민의힘, 윤석열 씨는 그게 사실상 동조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대동단결하지 않고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그리고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은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3월 9일은 한반도 워털루 전투입니다. 지면은 끝장납니다. 그날 6.25 전쟁의 사실상 종결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만약 보수 세력이 정권을 가져온다면은 북으로 넘어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30도 이상 기울지는 않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